과르디올라가 지도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포백 라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4명의 센터백이 포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왜 4명의 센터백으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이 4명의 센터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쿼드에 풀백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시시하신가요? 하지만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선 스쿼드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맨시티는 보시는 것처럼 센터백이 아주 많습니다. 저기서 전문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건 카일 워커와 리코 루이스입니다. 전문 왼쪽 풀백이 가능한 건 세르히오 고메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고메즈, 오른쪽에 워커를 세우고 센터백 2명을 세우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포백이 되겠네요. 하지만 세르히오 고메즈는 원래 미드필더를 하던 선수입니다. 기회 창출이나 킥이 좋아서 공격적인 능력은 좋은 반면에 수비가 약합니다. 옛날부터 수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비 소프트웨어 장착이 덜 된 거죠. 그래서 과르디올라는 고메즈를 주전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칸셀로와 진첸코가 나가면서 이렇다 할 왼쪽 풀백이 보강이 없었지만 과르디올라는 지난 시즌에 트래블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그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인버티드 센터백이라는 혁신적인 전술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면서 인버티드 센터백에 대해 더 깊게 얘기해보죠. 두 번째 이유는 수적 우위입니다. 현대 축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수적 우위입니다. 많은 전술들이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얻기 위해서 탄생했죠. 인버티드 센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술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1명이라는 똑같은 숫자로 어떻게 하면 상대보다 수적 우위인 상태로 플레이할까? 어떻게든 바득바득 상대보다 한 명이라도 유리하게 플레이하려고 감독과 코칭 스텝, 전술가들이 뇌에 주름을 다 짜내서 만든 전술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인버티드 센터백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으로 출전합니다. 포메이션으로 따지면 4-1-4-1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드리만 여기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죠. 로드리가 엄청난 미드필더이긴 하지만 앞쪽 5명과 뒤쪽 4명을 혼자서 연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로드리를 지원하기 위해 포백 중에 한 명을 앞으로 빼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풀백을 빼주는 게 인버티드 풀백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스날은 이렇게 진첸코를 내려줬습니다. 3위 빌드업의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핵심은 뒤에 있는 3백을 센터백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왼발 센터백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아스날은 그 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왼발잡이 마갈량이스와 나머지 센터백 2명이 배치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풀백 말고 센터백을 빼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인버티드 센터백입니다. 찍먹아, 근데 왜 맨시티는 풀백을 안 빼고 센터백을 빼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백의 구성 때문입니다. 아까 아스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3백이 보통은 센터백들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왼발잡이가 한 명 있을수록 더 잘된 조합이라고 했죠. 왜냐면 왼발잡이의 각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을 압박당해서 공을 걷어내거나 전개할 때 이런 킥의 각도가 필요한데 오른발잡이는 이런 킥을 아웃프론트로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킥과 넓은 각도를 위해선 왼발잡이가 좋죠. 그래서 센터백 3명이면서 왼발잡이를 1명 넣는 조합은 지금 그림이 최적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센터백 1명을 빼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스톤스입니다. 원래 저기가 아칸지의 자리가 아니고 스톤스의 자리였습니다. 스톤스는 센터백이지만 미드필더의 탈압박과 조율 능력, 패싱력까지 다 갖췄죠. 그렇다면 포백 중에서 굳이 1명을 빼자면 스톤스 같은 선수를 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여러분이 최후의 방패로 1명만 남겨놓겠다면 디아스와 스톤스 중에 누구를 남겨놓으실 건가요? 아무래도 수비가 더 안정적인 디아스가 나을 겁니다. 펩도 역시 디아스를 남기고 스톤스를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건 아칸지가 대신 나오더라도 똑같습니다. 최후방엔 디아스는 기본값이므로 아칸지가 올라온 것이죠. 오케이, 인버티드 센터백은 알겠고 근데 왜 수적 우위라고 얘기한 거냐? 일단 중원에서의 힘싸움만 봤을 때는 센터백의 1명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순간적으로 1명이 더 많은 것처럼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하는 수적 우위 효과를 얻은 게 맞아요. 이걸 간편하게 우리끼리 플러스 1이라고 정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신나게 공격하다가 역습당해서 마이너스 1의 피해를 보면 결국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최소 0.5라도 만들어야 이득이 있겠죠. 그런데 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인버티드 센터백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역습을 당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역습을 당할 때 풀백을 당겨 쓴 팀보다 센터백을 당겨 쓴 팀이 원래 수비 형태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칸지가 다시 자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진첸코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복귀를 해야 하죠. 그럼 직선으로 복귀할 때보단 거리가 더 멀죠. 그 말은 복귀 속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수비 복귀를 할 때 직선으로 움직이는 쪽이 수비 손해가 덜하겠죠. 물론 모든 축구에서 벌어지는 수비 상황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순 없어요. 그저 일반적인 상황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전술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인버티드 센터백이 수비적으로 손해를 덜 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매번 인버티드 센터백이 유리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펩이 센터백 4명을 쓰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인버티드 센터백이 가능하고, 인버티드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수적 우위가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가동만 잘 된다면 장점이 많습니다. 풀백이든 센터백이든 본질은 수비수죠. 그럼 일단 수비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풀백들은 모두 수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능력은 장점인데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센터백들은 수비에 치중한 선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센터백들이 풀백보다는 대인 수비가 좋습니다. 게다가 맨시티에서 뛸 정도의 센터백들이라면 수비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풀백이 없더라도 위에서 공격이 잘 된다면, 즉 4명의 센터백이 가동만 잘 된다면 4명의 전부 센터백을 배치함으로써 아래에선 더 확실한 수비력을 챙길 수 있죠. 게다가 센터백들은 일반적으로 풀백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풀백 2명, 센터백 2명으로 구성된 포백보다 센터백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제공권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공격력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장점들이 은근 많습니다. 그래도 좋은 풀백을 영입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센터백을 추가로 영입해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지 맨시티와 과르디올라가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할 겁니다. 키퍼부터 공격까지 높은 퀄리티의 선수진이 있고 펩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4명의 센터백이 더 매력있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최대한 1일 1영상을 목표로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가고 싶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